안녕하세요. 치유농업인 권상중의 치유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치유농업인 권상중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 다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대인이 다 환자다. 이 주제가 어때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이건 또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다 환자 상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치유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치유 농업을 하는 이유도 치유라는 단어를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서 파고들고 쭉 이래 파고들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환자구나.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치유라는 수단으로 복구시킬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 복구시키는 일을 저만 할 수 있구나. 제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논리가 성립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을 하는 거죠. 요즘은 치유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치유에 대한 어떤 출발을 그런 선상에 놓고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출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출발했고, 지난 시간에 치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어떤 치유의 어떤 정의라든지 치료와 치유의 어떤 차이점이나 치유의 어떤 장단점 이런 쪽으로 대충 살펴봤고요. 그거를 복습하는 어떤 차원에서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운동 있죠. 운동이 치료입니까? 치유입니까? 운동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음식 있죠. 음식도 음식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예도 원예 치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예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정도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어떤 같은 행위라도 그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운동을 내가 하면 치유가 됩니다. 운동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 운동을 어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거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동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는 요거는 치유고 요거는 치료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약이나 주사 이거는 치료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치유에 대한 정의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대인이 다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제가 이 이야기들은 좀 자주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 전체가 물론 운동치유의 어떤 한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어떤 원인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상태에 대한 잣대가 없답니다. 이게 건강한 상태에 대한 잣대, 건강한 형태에 대한 잣대, 건강한 모델에 대한 잣대, 이게 없다.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 중구난방이다. 그런데 그 잣대가 전부 뭔가 부족한 잣대더라. 그래서 그런 잣대를 어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잣대가 다르니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대에는 잣대가 다르니까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질병에 있는 사람도 어떤 잣대에 따라 그 사람은 건강인으로 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건강이, 국민 건강이 산으로 가고 있더라, 이런 건데 이런 어떤 그 질문은 제가 자주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이래 물었을 때 대부분 대답은 예,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합니다. 맞죠? 자, 제가 묻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거의 잘 없어요. 하여튼 yes, 아니면 no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요약을 해보면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근데 그게 통정 중심, 비만 중심, 검사 중심, 뭐 강함 중심,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통정 중심 가는 거는 내가 현재 아픈 데 없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나는 건강해.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이론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0% 정도가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아픈 데 없어. 멀쩡해. 그래서 나는 건강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요, 따져보면 굉장히 정확한 잣대거든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나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안 나와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 자신 느끼는 이게 가장 정확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돌려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잣대고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잣대입니다. 우리 현대병들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현대병들 있잖아요. 뭐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디스크도 그렇고, 어떤 이런 병들은 내가 자각 증세를 느끼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건 끝이잖아요. 병의 시작이 아니고 끝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각 증세가 올 때까지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건 못 느끼잖아. 이 잣대를 가지고는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잣대고 사용하면 안 되는 잣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게 비만 중심, 이것도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만병의 근원인 비만 상태가 나는 없어. 그래서 나는 건강해라고 나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비만 상태가 아니지만 뭐 현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사용하면 안 되는 잣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함 중심의 어떤 잣대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잣대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잣대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야, 내 소주 아직 많이 먹을 수 있어. 몇 병을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끄떡없어. 이런 거. 저같이 마라톤 하는 사람은, 야, 내 이 나이에 아직 풀코스 뛸 수 있어. 끄떡없이 뛸 수 있어. 뭐, 이런 거. 나는 걷기를 뭐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파워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는 논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허와 실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상태하고 강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한 상태란 어떤 것인가, 아까 잣대가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 잣대를 제가 제시를 할 건데, 그 잣대하고 강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강해진다, 뭐, 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초점을 강한 데 맞춰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사람도, 물론 영역도 또 다르지만, 강한 사람도 그 내면적으로 어떤 건강을 어떤 해치는 요인들을 성장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마라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물어보면, 내 무릎이 아팠어.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뭐, 처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이래 할 때는 내가 근육도 강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뭐,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국민 건강이 산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검사 중심입니다. 이건 뭐 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 종합 검사를 해봤어.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건강한 거죠. 건강을 재는 어떤 잣대 중에 이거는 가장 뭐 정확한 잣대이죠. 뭐 지금 의료에서 제시하는 잣대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고 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제가 몸이 틀어졌어요.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팔자걸음을 걷는데 이 사람이 건강인이냐 환자냐, 그렇게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편마모라든지 뭐 신경관련이라든지 뭐 심혈관이고 이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자, 병에 걸렸다가 아야 소리가 났을 때가 걸렸느냐, 아니면 이게 현재 어떤 중심에서 멀어진 이 순간이 어떤 환자의 어떤 완성 상태냐, 이제 어떤 이런 개념인데, 어떤 원인 단계에서는 어떤 검사 중심에서는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기준들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재는 잣대가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그 잣대가 뭔가 2%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말 통일된 잣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강이 뭐 어떤 해치는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질병의 개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이거는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아까 방금 제가 그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환자와 건강인의 경계가 부분을 어디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치료와 치유에서 어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균형이 무너진 상태, 이 상태가 병이 이미 완성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 쪽에서는 그거를 병의 어떤 완성 상태로 보고, 예를 들어 어떤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사람 보고 주사 맞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굉장히 큰 어떤 더 큰 어떤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는 치료, 의료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균형이 어떤 깨어진 상태가 병의 완성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고 그게 쭉 해서 의학적인 어떤 단계는 그거는 발전의 단계로 봐줘야 된다. 양의 단계로 봐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잣대가 또 어떤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병을 키우는 어떤 원인이 되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복구 체계가 잘못되었다. 이야기는 또 제가 했잖아요. 치료는 현상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치유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어떤 병을 고치는 거는 치료 쪽에 지금 거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 쪽에서는 자꾸 현상만 없애잖아요. 내가 무릎이 아프면 주사 주고 약을 줘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생기잖아요. 혈압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약 먹으면 늘어오고, 또 올라가고, 또 약 먹으면 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요 단순한 질병 같은데 이게 그 불치병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비유를 했나?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먹으면 혈압이 안 올라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또 그런 기대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 치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치유가 어떤 원인을 제거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입니다. 이제 세월이 엄청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유센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가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도 벌써 손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유센터들이 있고, 경주에도 그런 치유센터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러고 그 유럽 쪽, 특히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이게 제도화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 그 의사의 처방이 약이나 주사나 뭐 3일치 약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치유 처방을 내요. 그 질병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매치시켜 줍니다. 그럼 그 농장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오세요라는 처방을 한다고요. 그러면 환자는 그 농장에 가서 치유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과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겠죠. 그러면 농장주는 의료보험에서 병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곧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어떤 질병의 복구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 질병의 체계를 1차 질병과 2차 질병과 어떤 3차 질병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치유의 어떤 입장인데, 치료 입장은 뭐 내과, 외과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 이게 어떤 수평선상에 있어. 독립적으로 다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병 크는 게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 어떤 원인을 따져보면 큰 원인을, 아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비만 상태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질병들을 치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나타나는 질병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질병들이라는 거죠. 근데 치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비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그 나머지 병들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병들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 현상들만 없애는 게 아니라 비만이라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치료가 되든 치유가 되든 그 어떤 처방을, 비만을 없애는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원인, 그 현상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게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면, 운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면 사실 현존하는 어떤 현대병들의 대부분은 거의 없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운동의 정의가요, 뭐 사전적으로 정하면 움직이는 것, 움직이면 다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필요로 하지만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저는 차와 비유를 자주 하는데, 자, 차가요,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수리를 한 후에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운행한다고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운동과 같은 움직이는 행위라도 운동과 노동은 전혀 달라요.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같을 수가 있어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노동을 통해서도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근육의 하는 역할만 봤을 때는 근육이 뭐 에너지 소비도 하고 뭐 어떤 호르몬 관련 뭐 어떤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육이 없으면 죽는데, 근육이 없어서 죽기 직전인 사람은 뭐 이런 근육이든 저런 근육이든 근육 자체가 필요하니까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근육이든 저 근육이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근육의 역할이 이거 체형 유지라는 어떤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이게 오래되면 틀어진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틀어지는 자세를 만드는 근육은 죽이고 새로운 바르게 유지하는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운동, 이런 움직임, 이런 게 이제 어떤 건강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하는데도 건강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서도 이 교정 운동과 어떤 강화 운동을 분명히 다루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운동은 뭡니까? 바로 양 운동으로 들어가요. 내가 어디 예를 들어 걷기를 하더라도 어디끔 갔다 왔고 뭐 얼마나 걸었고 얼마나 강하게 걸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어떤 오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걷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중에서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하는 운동이 걷기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는 점 해서, 어디, 부분 다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걷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걸어야 되거든요. 이 걷기라는 게, 걷기는 이게 딱 한 사이클입니다. 이 한 사이클이 정확하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이클을 정확하게 걷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뭐 1시간을 걸었다, 2시간을 걸었다, 그렇게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선은요, 매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근육이 좋아지고, 에너지 칼로리가 빠지고, 뭐 체중이 줄고, 뭐 그러니까 밥맛도 돌고, 뭐 잠도 잘 오고, 뭐 어떤 좋은 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역시 관절 건강이나 뭐 신경 관련 이런 건강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받치는 순간이 온다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래 건강들이 다 산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요약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공감 가는 내용들이 좀 있지요.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론 파고들어서 발견했다, 정리를 했다라고 했지만은 역시 정리를 할 때는 어떤 답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다음에는 이런 주제, 작은 보따리들 있죠. 건강한 상태란 무엇인가? 현대병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구, 현대병 어떤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운동이란 무엇인가? 걷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골반 걷기란 무엇인가? 이제 보따리가 전부 다 세분화 되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세분화가 되면, 현재 위치를 분석하는 것까지 가요. 저는 어떤 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터득하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경주 힐링 마을이고 제가 치유센터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경상북도 어떤 돌봄 농장이라는 치유 정책의 정책에 제가 지원을 선정된 농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도 좀 받고 지금 그런 시설들을 이런 생각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시설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가 끝나면 이 조성들이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이 생각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몇 번만 되면 이제 어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으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받아볼 수 있도록 뭐 구독이나 좋아요, 아니면 그 내 어떤 현재 어떤 생각도 좋고 내 현재의 어떤 상태들을 어떤 댓글이나 이런 수단으로 표시를 해주면 또 제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전화를 하든지 어떤 그런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무튼 그 현대인이 다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